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상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 자격 시험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오리엔테이션은요, 올해 새로 촬영을 하게 된 2022 올류 강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5가지의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몇십 분간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또 취득을 하더라도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렵게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이다, 그것도 특히 국가 자격증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강의에 대해서 합격률이 가장 궁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부터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내용은 뭘까요? 과연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고 얘기하는 국가 자격증의 합격률은 어떨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자, 일단 1회 시험은 무조건 다 쉽습니다. 그래서 1회 시험은 합격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 외의 합격률들을 우리 특히 2, 3, 4회까지 본다면요, 한 10% 정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시험에서는요, 합격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었어요. 참고로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제 강의에 대한 합격률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전체 합격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합격률이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국가 자격증입니다. 민간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합격률은 이 정도 선이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어려운 합격률에서 내가 만약 합격을 한다면, 누군가는 합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간다면요, 그만큼 이 자격증은요, 희소성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저 본인 김상현 교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합격률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단 3회, 4회부터는요 합격률을 한번 계산해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1, 2회 때는 이것이 합격률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어떤 강의 사이트에 합격률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이 내용들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이트의 합격률은요? 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합격률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김상현 교수의 강의에 차별화와 특장점 파트 뒤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저는 동기 유발 이벤트를 하는 거랍니다. 자, 동기 유발을 시키는 이벤트를 해서, 아마 상세 페이지를, 여러분들 사이트의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보셨다면 알고 계시겠지만요, 합격하신 분들에게는요 일단 응시로 10만 원 환불 해드립니다. 또 고득점으로 750점 이상 합격하신 분들에게는요 수강료 전액, 즉 지금 상황이라면 24만 원이죠. 24만 원 전액을 여러분들에게 환불을 해드리기 때문에 합격하신 분들이 당연히 퍼스널 코스메틱에 저 합격했어요 라고 연락할까요, 안 할까요? 연락하시겠죠. 왜? 경제적인 것을 다시 환불받을 수 있는 그 개념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정책을 핌으로써 자, 내 사이트에서 강의 들은 사람이 얼마나 합격을 했는지 체크가 객관적으로 가능했다라는 얘기인데, 3회 시험 역대급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지만은요, 이런 개념에서 제 강의 수강생 합격률은요 38%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회 시험은 좀 높아졌죠. 13.4%였는데 이때 제 강의에 대해서는요 44.8%가 합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즉 기존의 어떤 전체 합격률 대비 제 강의 합격률이 어떻습니까? 약 플러스 30% 합격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5회 시험 때의 합격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저는 1회부터 5회까지 시험을 다 봤어요. 왜냐면 이제 문제 패턴을 알아야지만, 그러면 좋은 강의를 할 수 있고 특히 좋은 적중률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시험을 보면서 이번 합격률이 좀 높아지겠구나, 한 20에서 25% 나오겠구나 그랬는데, 정말 그 안에 들어갔는데, 자, 중요한 얘기, 5회 시험에 제 강의 합격률은요 두둥 77.1%를 기록했습니다. 저로서도 너무 좋았어요.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합격률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합격률이 나왔지? 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가 직업이 교수인데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겠죠.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런 합격률 산정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일단은 4회 시험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퍼스널 코스메틱에 수강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즉 5회 대비로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저희는 LMS 시스템이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막 카페나 유튜브 같은 데에서는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강의를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사이트는요,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현재 100% 강의 중에 30%를 들었는지 50%를 들었는지 또는 90%를 들었는지 수강생 스스로도 알 수 있고요, 사이트 스스로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LMS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90% 이상 학습한 수강생 중에, 자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강의 등록해 놓고요 1, 2% 듣다가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운 자격증 시험을 한 50% 정도 듣고 안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탈락을 했다는 것은요, 저 김상현이 강의를 못했기 때문에 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제가 열심히 강의한 만큼 수강을 해 주셔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90% 이상 진도율, 학습 진도율을 기록하신 수강생 중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5회 대비 수강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응시, 즉 재수, 삼수, 사수에서 붙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응시자 중에 77.1%가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꽤 고무적인 합격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학습을 하신다면요, 그만큼 정말 높은 합격률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이 최근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기업에서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낮았기 때문에 합격률이.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문제가 좀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6회도 이렇게 쉽게 문제가 나온다면, 게다가 제 강의를 들어서 정말 고무적인 합격률을 기록을 한다면요, 아마 여러분들의 합격률은요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궁금한 합격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다면, 도대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무엇인가, 그 개념도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성 친구를 만날 때 나 좋다고 하는 남자가 A라는 친구도 있고 B라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A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B도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가끔 이런 얘기 하시죠. A하고 B하고 좀 섞어놓은 그런 남자 없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피부라는 것은 모두 다 다른데 화장품은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소비자의 피부 타입에 맞춰서 A라는 화장품과 B라는 화장품의 장점을 섞어서 그 소비자에게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한 가지의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화장품 사용하시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화장품 정말 너무 좋은데 왠지 보습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콜라겐만 좀 더 넣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화장품 법규에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요, 내가 사용하는 제품에 예를 들어 콜라겐이랄지 아니면 뭐 히아루론산이랄지 이런 놈들만 추가해서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결과 고객은 그만큼 더 피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만큼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 큰 대용량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1인 세대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각각 소분해서 작은 용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개념까지도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 뉴스를 한번 본다면요, UCC라는 신문사 보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텐데 CJ 온스타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CJ 기업이 바로 OEM 전문업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내에서 상당히 커다란 코스맥스와 맞춤형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다 해서 21년도 10월 27일자 기사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CJ 또는 코스맥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LG 생활건강부터 해서 유수의 대기업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앞날이 상당히 많이 밝을 수 있다는 개념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물론 뒷파트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서 우리 앞으로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 분야인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개념은요, 일단은 4가지 과목을 시험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가 됐었을 때 지금 한 과목 한 과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화장품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총 1000점이 될 테고 그 1000점 중에 약 60%인 60점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요, 합격을 하시게 되는데, 다만 과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락이 40점 미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합해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900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과목이 만약 40% 미만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 사람은 불합격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과락이 아닌 수험자, 즉 모든 과목에서 40% 이상을 맞은 상태에서 총 600점을 취득하게 되면은요, 이 경우에 바로 우리가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00문제를 몇 분간 120분 동안 풀어주는 그런 시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화장품에 관심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공부하실 때는요, 이제 조금 새로운 어떤 원료랄지, 그리고 우리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법규 같은 것들을 조금 암기, 그리고 개념을 잡아주면 문제는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계산 문제 같은 것도 조금 나오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공식을 알려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면 됩니다 하는 모든 내용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세 번째, 바로 퍼스널 코스메틱의 특징과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상세 페이지를 보셨습니까? 홈페이지에서 상세 페이지를 보면요, 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을 텐데, 우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커다란 강의 특징과 차별화는요, 합격 동기부여 시스템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저희 합격률 정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합격을 하시면은요,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합격률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일단 합격을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응시료가 10만 원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환불을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 고득점 합격을 하게 되면 750점 이상일 때, 그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만 원 전액을 저희가 환불을 해드리게 되는데, 실제로 수강생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지쳐지다가도 이 동기부여 유발 시스템 때문에 제가 공부하게 돼서 오히려 합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고마워요 교수님. 이런 얘기 제가 정말 감사 인사로 많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가끔 이런 질문도 있으세요. 근데 교수님은 뭐 남으세요? 저는 뭐 남을까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동기유발 어떤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들의 합격이 높아진다면 여러분들 합격하니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금액적인 개념보다도요, 합격률이 높아짐으로써 김상현 교수 강의 잘하는구나 라는 그런 입소문, 전 그것만으로도요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배가 많이 불러서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합격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7.1% 합격을 했는데, 그중에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꽤 되세요. 예를 들어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저와 전화통화까지 했었는데, 이분은 834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24만 원 수강료 내시고요, 각종 혜택 받으신 상태에서 또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24만 원 수강료를 그대로 전부 다 환불받는 그런 혜택까지도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울러 수강기한은요 2년을 드립니다. 가장 긴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1년에 2회 응시하는 시스템에서는요 모두 4번 응시 가능하다. 근데 뭐 중요할까요? 제 판단에는 지금 일단 5회 시험에 한해서지만은요, 5회 시험에 첫 번째 응시만으로서 77.1%였기 때문에 불합격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또는 2번 더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오픈 채팅방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좀 겁이 났어요.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겁이 났었는데, 저희 직원께서 자꾸 이거 해야 된다, 수강생들과 교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한 달만 해볼까 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픈 채팅방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학습을 독려해드리기 위해서 매일 제가 단답형 문제를 하나씩 내드려요. 자, 그 문제가 5회 때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답형 문제 하나씩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도 하겠지만은요, 또 한 가지는 매일 제가 내드리다 보니까 맞아, 공부해야지 하는 그런 또 다른 학습 동기가 유발될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공부를 할 때 많이 지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어요, 다른 분들은 공부 잘 돼가시나요? 그럼 다른 분들이 저희는 이런데 우리 같이 화이팅해요 하시면서 서로 같이
어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있겠고요. 또 제가 강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정말 암기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독특한 기발한 암기 방법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건 암기 어떻게 해야 되지? 에이 몰라, 이건 단순 암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교수님 이런 건 암기가 교수님 말씀대로 잘 됐는데 이런 걸 어떻게 암기해야 될까요? 그럼 또 다른 학생이 전 이런 식으로 암기해봤는데 좀 유치하긴 하지만 도움되시길 바라요. 그럼 처음 물어봤던 학생이 어머 감사해요, 암기가 되었네요. 그런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오픈 채팅방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다 자세한 내용은요. 자, 어렵지도 않아요. 사이트 이름 떠떠떠점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kr로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유튜브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에도, 강의 사이트에도 나와 있는데, 제 맛보기 강의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십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좀 쑥스러운 면도 있긴 하지만요, 재밌다. 사실 국가 자격증이 자칫 어렵고 지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재밌고 위트 있게 풀어주신다.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고요, 섬세하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합격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여드리는 거죠. 아울러서 그냥 책을 읽는 형식은 아니고요, 정말 텐션 있게 강의하는 모습이 바로 이 맛보기 강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오리엔테이션이 다 마무리되게 되면은요, 반드시 맛보기 강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좋고요. 실질적으로 강의 등록하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맛보기를 보는 순간 등록을 결심하게 됐어요 라는 얘기를 듣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 또한 많이 뿌듯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되는 그런 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많은 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을 하면서 수강 후기, 그리고 합격 후기. 그래서 역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kr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요, 그 후기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합격 후기들 많이 나와 있고요. 이제 뒷페이지로 나가게 되면 또 다른 합격 후기와 그리고 수강 후기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번째, 특히 잘 들어보세요. 2022년도 대비 올류 교재와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또한 바로 이 2022 대비 올류 교재를 통한 강의를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찍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교재는요, 일단 한 권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과 실전 문제와 모의고사까지 이 한 권으로 모두 다 끝나는 그런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교재 전면이고요. 그리고 교재 이제 풀로 해서 전면, 후면 모두 다 나와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텐데, 이 교재 내부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뭐냐면요, 아마 이 내용은 혹시 전에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과목에서 다양한 성분 원료에 대한 암기들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를 믿고 수강해 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되고 암기가 용이하게 하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뚫어져라 쳐다본 끝에 하나의 통일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제가 재편집을 했거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저 또한 2021 교재까지, 즉 9 버전에서는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하는 그 도표를 그대로 복사해서 교재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2022 올류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올류 버전은 분명히 좀 달라지고 있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색소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자, 뭐 예를 들어 눈 위에 사용할 수 없음, 띄고 사용할 수 없음, 사용할 수 없음, 띄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도 영유아나 뭐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네들을요 전체 페이지를 다 보면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것이 적색 102호뿐만 아니라 뒤로 페이지 몇 장이 넘어가면 또 나와요. 적색 2호에서도. 그래서 적색 2호, 적색 102호 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묶었고요. 얘네들도 중간에 뭔가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묶어버렸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규칙을 발견해서 표 편집을 새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정말 편하실 거고요. 또 다른 케이스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백과 관련된 고시 원료도요,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대로 제공하는 원료는요, 한번 볼까요? 자, 퍼센트의 노꼬라짐을 한번 봐볼게요. 1, 5, 4, 5, 5, 5, 3, 5, 5, 5, 18, 5,
18? 예. 자, 이건 예, 제가 한 요거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순서입니다. 뭐 7.5, 5, 4, 1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기왕이면 이런 걸 공부할 때에도 정말 섬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배려를 해서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1, 4, 4, 5, 5, 5, 5, 5, 5. 자, 3 하나는 나중에 이제 본수강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3이 들어간지 알 수 있고 5, 5, 7.5, 8, 10, 10, 10 이런 식으로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재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또한 암기할 수 있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우리 흔히 방부제라고 얘기하는데요. 화장품에선 이걸 보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버전 제 책에서도 2021 개정판까지도요. 함량들을 보면 0.1, 0.6, 다시 작아져요. 0.05, 높아져요. 0.5, 0.6, 또 작아져요. 0.15, 0.15, 또 0.15 왔다 갔다 난리가 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지금 보시면 이 두 가지 성분은요. 이렇게 0.002로 또 0.00로 이런 식으로 묶어버린 거죠. 또 밑에 보시면은 자 0.4가 있은 상태에서 0.5, 0.5, 0.5 그래서 함량을 몇 가지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암기에 필요한 개념들을 다 재편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더 편리하실 테고요. 심지어는 과태료입니다. 근데 구버전에서는요, 뭐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식약처 자료를 저도 그대로 썼더라면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의 대상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은요, 이걸 편집을 해가지고 아예 100만 원끼리 그리고 아예 50만 원끼리 묶었기 때문에 학습하시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 또한 강의의 스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수강생분들이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지만 자, 수강생들과 관련된 단톡이랄지 아니면 강의 사이트랄지 심지어는 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어느 루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2022 올류 버전을 쓰면서 그리고 이걸 촬영하면서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더라면 이게 왜 혼돈되는 걸 거야? 이게 어려운 걸 거야?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것들을 별도로 교재로 풀고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미 공부해 보신 분들은요. 자, 그냥 한번 봐볼게요. 치오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있습니다. 자, 펌제, 즉 퍼머넌트 웨이브제이기도 하면서 또 연모와도 관련된 연모제와도 관련된 그런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도표를 보면은요, 뭐 80%짜리가 3.0에서 4.5%라고 얘기하고, 어떤 도표는 11%라고, 어떤 도표는 5%, 19%, 5%, 1% 이런 식으로 각각 도표별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달라지냐면 주제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것이 각각의 도표로 나와 있을 때는요, 정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이 나와서 이거 너무 어려워요, 혼돈돼요 하는 그런 개념들도 전체적으로 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요. 강의가 다 끝날 때쯤에 강의가 끝난다는 얘기가 모든 강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파트에 대한 강의가 끝날 때쯤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것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공부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속 또 봐볼까요? 질문 중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나이를 묻는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안전용기 포장은 만 5세 미만에게 해당되고요. 자, 영유아 화장품, 어린이 화장품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나이대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문장에만 있다 보니까 자꾸 혼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중간에 도표로서 만들어 드렸고요. 심지어는 가끔 좀 디테일하신 아마 다른 업종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상해요. 저희의 어린이는요 이 나이인데 왜 화장품에서의 어린이는 이 나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 답변 드린 게 있었는데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화장품법에서는 기준이 이렇고요.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가 다른 나이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모든 것들 정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질문거리가 없이 정말 프리하게 그리고 물 흘러 들어가듯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질문거리가 없을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조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아울러 참 많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 화장품 영업을 하려면요 등록을 해야 되고요. 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변경 신고도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법에는 이 등록이나 신고 또 변경 신고가 누구에게 한다라고 나와 있냐면요.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중앙부처죠. 이곳에 한다라고 돼 있고
또 어떤 파트에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한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혼돈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정말 10줄 이상으로 답변을 상세하게 달아드렸었는데 개념은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그냥 여기에서 현재 무엇인가 신고를 하거나 등록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파트에서는 이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신고나 등록 변경 신고 같은 경우에는요, 권한을 위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양하게 어떤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떤 경우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었지만 우리의 정답은 무엇이 될 수 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됩니다 하는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도 다뤄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돈될 수 있는 얘기들 원천봉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 해두시면 될 테고요. 자, 다음엔 신설 개정된 법규. 물론 많은 책들이 신설 개정된 것들이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안 들어간 책들도 간혹 있긴 하고요. 근데 저는 이것들을 넣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 밑에 보시면은요, 요요 파트 보세요. 이 내용은 개정이 21년 8월 17일 날 됐지만요, 중요한 건 시행이 22년 2월 18일이에요. 역시 여기도 시행이 22년 2월 18일. 자, 이거 어떤 개념이냐면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의 어떤 패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존의 문제 같은 경우에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것보다는요, 항상 새로운 문제를 내는 것이 좀 더 문제 내는 사람들의 심리가 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요, 5회 시험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6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22년 9월 3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새로 시행되는 그런 법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문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교재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본 강의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정말 섬세하고 꼼꼼하게 모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한 번 더 눈여겨서 보자라는 개념에서 교재마저도 이렇게 편찬이 되었고요. 강의도 이런 것들 다 짚어드립니다.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해서 책까지도 정말 올류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게 이해 그리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특히 사실 암기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독학 절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합격을 하셨거든요. 독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 다 암기를 하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뇌에는요, 수용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너무 많이 먹으면은요, 이렇게 배가 아프거나 트림을 하는 것처럼 제가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하는데 너무 많이 암기하다 보면요, 정말 뇌에서 트림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게까지 다 암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요, 모든 시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6회, 7회, 8회 계속 응시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응시를 하면서 제가 터득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주로 나오고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유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딱 가셔가지고 문제 맨 앞에 이제 보시면요, 문제를 유출 시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직접 가야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저도 합격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 이제 4과목 때 제 자격증, 자, 잠깐 저도 제 합격한 자격증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도 물론 합격을 했지만 계속 가서 시험을 보면서 문제 패턴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매 파트마다 이 PPT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 얘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근데 다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자, 얘는 암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외울 거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부러 암기하지 마시고요, 숙지하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해요. 도대체 숙지가 뭐냐? 개념을 인지하라는 개념이 바로 숙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념만 꼼꼼히 잡으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또 어떤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패턴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자,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단 읽어는 보셔야 돼요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PPT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은 암기입니다, 이 부분은 숙지입니다, 이 부분은 리딩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부분을 암기하지 않고 암기할 부분과 숙지할 부분과 그냥 눈으로 한번 리딩할 부분이 구분되다 보니까 학습이 좀 더 용이하다라는 그런 후기들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당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영상으로 수강을 하시잖아요. 일단 수강하시면서 교재에 뭐 할까요? 메모하시고 밑줄 긋고 별표 칠하시겠죠. 암기, 숙지, 리딩 표현해 놓겠죠. 그래서 쭉 보신 다음에는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강의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들도 강의를 듣고 합격하고 또는 뭐 이 사람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피드백들을 보면은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강의는요, 무제한 반복 수강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함정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무제한 반복 수강이니까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시고요. 운전하면서 들으시고요. 기타 걸어가시면서 이어폰으로 들으시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 듣고 나니까 머리에 뭔가 남는 것 같은데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정답이 유추가 안 되더래요. 왜? 듣는 건 귀로 듣는데 시험을 볼 때 우리가 텍스트를 봐야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보면 머릿속에 뭔가 남았던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도출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답안 도출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일단 영상 보세요. 메모할 거 다 메모하세요. 그리고 다 보시면 이 1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뭘로 학습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무조건 교재 가지고 학습하셔야 돼요. 무조건 교재. 영상을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 이 강의는요, 교양 강의가 아닙니다. 국가 자격증입니다. 여러분, 국가 자격증은 텍스트에서 답안을 도출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위주로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 그러다가 이해가 안 돼. 이 부분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 부분만 부분 영상을 다시 보시는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영상 한번 보시면서 꼼꼼하게 메모하시고요. 그다음부터 계속 교재로 반복하셔야 됩니다. 외우시고요. 숙지하시고요. 리딩 하시면서. 그러다 기억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합격했다는 분들은요, 영상 2번까지 보신 분들입니다. 처음에 풀로 보시고 두 번째는 파트별로 보시고요. 3번 이상 보신 분들이 오히려 합격률이 낮다라는 거, 그 생각 여러분들이 꼭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드백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외에도 아까 제가 CJ ENM과 CJ와 그 다음에 코스맥스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LG생활건강 지금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맞춤형 화장품 국가자격증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이 지금 현재 제가 강의하는 사이트와 공동구매로 단체 수강하고 있고요. 샤넬 코리아도 역시 단체 수강 제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대형 피부과 의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심지어는 전남대학교 피부과 쪽에서도 단체 수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요. 대신 공부 열심히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요, 합격의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국가 자격증 강의는요, 교재도 중요합니다. 자, 제 2022 교재 있겠고요. 특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독학이 안 되는 그런 국가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강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 소개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충청대학교 의료미용과에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명함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뭐 재직증명서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아울러 제가 겸임교수이기 때문에 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 책임 판매 업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실무자인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대학에서 21년 차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임 판매 관리자는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 다음에 회사 대표로는 현재 2년째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그런 실무 내용과 평상시의 교육으로 다져진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해드리겠다고 저는 약속드리고자 하고요. 아울러 제가 중년이거든요. 중장년 남성인데 제가 뷰티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다가 핑피박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하면 구독자가 약 4.5만 명, 즉 4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 이렇게 썸네일 보시는 것처럼 각종 피부랄지 또는 화장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랄지 또는 잘못된 내용 같은 것들을 잡아드리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을 위한 그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는요, 너무 지루하고요, 또 너무 이렇게 어렵고 그런 내용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던 그 다져진 모습으로 강의에 대한 신뢰감과 실무에 대한 경험과 그 다음에 유튜브의 역량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보다 위트 있고 결코 지루하지 않게
텐션 있고 그리고 섬세하고 꼼꼼한 합격이 더 가능한 그런 강의로 보답드리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책뿐만 아니라 제가 다양한 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피부의학이라는 책 스테디셀러이고요. 또는 여드름 팔조에 정복한다라는 이 책은 공조예요. 요것은 이제 단독 저자이고요. 이미 저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해왔었고요. 그리고 피부 화장품 콘서트라고 해서 화장품과 에스테틱 실무자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는 이제 그런 제 별도의 개인 강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나 또 그래 강의를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은요, 이 사이트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다 김상현 피부교수라고 딱 치시면은요, 네이버 카페를 보실 수 있고 거기 후기 같은 것들을 읽어보신다면 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겠구나. 물론 국가 자격증과 관련된 수강 후기, 합격 후기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LG 아모레, 비오텐 코리아 이런 유수의 장업계 회사에서도요, 사회 강사를 오랜 시간 역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공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강의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 자격증을 왜 취득해야 되는가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화장품, 뷰티 업계의 취업 준비생 또는 이미 종사하고 있는 분들 또는 관련 대학생분들, CJ랄지 코스맥스 또는 LG 생활건강 그런 곳에서 이렇게 국가 자격증이 만들어진 지 2년 만에 가열차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앞으로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시장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미 일본이랄지 프랑스, 미국에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늦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취업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테고요. 또는 현재 업계에 있더라도 민간 자격증이 아닌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저 같은 경우도 대학에 계속 특강을 나가고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무엇으로 해서? 취업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홈케어 제품을 판매하신다. 특히 피부 미용실에 계신 전문 에스테티션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전문화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인스타그램에서 또는 블로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이 과거에는 조금 단정한 외모와 또 약간 어떤 팔로워 수가 많다든지 구독자 수가 많으면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요, 바로 이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화장품 관련 국가 자격증, 다시 말해 맞춤형 화장품 국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득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홈케어랄지 SNS로 판매할 때에도요, 그런 신뢰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커다란 도움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큰 건 이거죠. 현재 이 뷰티 업종에 종사하시거나 뷰티 업종에 종사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요, 전 이런 얘기 해보고 싶어요. 최소한 내가 화장품을 판매를 하거나 또는 내가 화장품으로 고객에게 피부 관리를 해주고 있다면요, 내가 사용하는 그 화장품, 내가 판매하는 그 화장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자격증을 공부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직업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직업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자격증 취득을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당연히 더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특히 아직 만들어진 지 2년밖에 안 된 초기 자격증입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계속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 지원을 생각하고 있고 또한 대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취득한 뒤가 아닌 먼저 취득했을 경우에 결국은 선제적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울러 저는 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저도 이거 딸까요 말까요? 그러면 따면 좋지 라고 얘기하면 항상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일단 내가 자격증을 따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뷰티 업종에 종사하거나 뷰티 업종에 종사할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화장품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개념만이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재밌고 하다 보니까 할만하다라면 그때 조금 더 열공해 줌으로써 스터디에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격증 취득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은요. 자격증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면 그래 일단 화장품을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한번 공부해보지 뭐 하고 들어오셨다가 취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동기부여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는 동기부여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아까 LMS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80% 이상을 수강하게 되면요. 지금 보이는 이미지와 같은 디플로마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그런 시스템도 사이트 내에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은 강의 내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약 30분 동안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좀 더 합격을 쉽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 전달이 되었길 바라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절관리사 강의, 이 수강으로서 여러분들의 화장품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내가 화장품 분야에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공부하는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직업에 대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맛보기 강의 준비되어 있죠. 제 맛보기 강의도 옆에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서 아, 국가 자격증 강의도 이렇게 재미있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신다면요,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올해 2022년 5회 시험은 이미 종료가 되었고요. 이 시험에서 제 수강생들의 합격률이 몇이었다고요? 77.1%의 합격률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저는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험인 6회 시험은 바로 9월 3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여러분들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만약 6회 시험 때 내가 좀 바쁜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쉬었다 다음에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은요. 그 다음 7, 8회 시험이 있겠죠. 자, 얘네들은 언제 발표가 되냐면요. 평균적으로 다음에 발표를요. 바로 전년도 즉 22년이 되겠죠. 12월 전후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2년도가 이렇게 1년에 2번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얘기한다면 23년도에도 2번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일단은 법에서 시험은 1년에 1회 이상이다 해서 지금 항상 2번씩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만약에 2번의 발표를 한다면 22년 12월 전후로 해서 7, 8회 모두 다 즉 23년도의 일정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근데 다만 그보다는요. 국가 자격증이라는 것은 자꾸 뒤로 갈수록 공부할 내용이 많아집니다. 자꾸 법이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6회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한 합격을 저와 함께 이뤄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신 후에 정말 퍼스널 코스메틱 강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저 또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집중 감사드리고요. 잊지 마세요. 뭘 잊지 말까요? 그렇죠. 맛보기 강의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간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합니다. 파이팅!